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머스의 기능 개발이라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예시를 한번 봐보면 0번부터 5번 기능이 있고 각각의 프로그레스는 95부터 99까지, 스피드는 1로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번 배포할 때 최대한 몇 개까지 배포를 할 수 있는지 그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0번 기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0번 기능은 현재 95까지 완성이 됐고 매일 1씩 증가하니까 5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5일 안에 몇 번 기능까지 함께 배포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1번 기능은 열흘이 걸리기 때문에 0번 기능과 함께 배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배포에서 몇 개의 기능을 배포할 수 있는지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1번 인덱스에서 검정색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0번 인덱스를 뺀, 즉 1에서 0을 뺀 한 개만 기능 배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answer라는 배열에다가 담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검정색 화살표를 초록색 화살표가 있었던 위치에서 다시 똑같은 동작을 반복할 겁니다. 왜냐하면 1번 기능은 배포되지 않았으니까 1번 기능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열흘이 필요하다라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열흘 안에 몇 번 기능까지 함께 배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세볼 겁니다. 2번 기능은 하루만 더 필요하니 함께 배포할 수 있고 3번 기능도 마찬가지이고 4번 기능은 20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배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4번 인덱스에서 1번 인덱스를 뺀 3개의 기능, 즉 1번, 2번, 3번 기능을 함께 배포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answer에 3이라는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할 텐데 이번에는 4번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총 20일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20일 안에 5번 기능을 함께 배포할 수 있는지 봤더니 가능합니다.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가는데 6번에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 인덱스에서 4번 인덱스를 뺀 2개의 기능, 즉 4번, 5번 기능을 함께 배포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answer array list에 2라는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모든 기능들을 개발하고 배포했기 때문에 132라는 값을 가진 array list를 array 형태로 변환해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작을 한번 코드로 짜보겠습니다. 큰 그림을 잡아보면 첫 번째는 한 개 기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날짜를 계산한다. 두 번째는 함께 배포할 기능의 인덱스를 찾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번에 배포할 기능의 개수를 추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모든 기능이 배포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할 것은 우선 array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list integer의 answer는 new array list integer 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할 거는 for int i는 0부터 i가 progresses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 하면서 돌겠습니다. 이 안에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계속 반복할 거니까 이 안으로 옮겨주고 하나씩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있는 이 i번째 인덱스를 개발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더블의 days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100에서 프로그레시스의 i번째를 빼주고 걔를 더블로 캐스팅한 스피드의 i번째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days라는 변수는 실수라는 값으로 며칠이 소요되는지를 갖고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실수형이 아니라 정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int days의 up을 int로 캐스팅한 mass.sealing days라는 값을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days라는 실수형 값을 올림을 하고 그 올림한 값을 int로 캐스팅을 해서 daysup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i번째 기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날짜가 daysup이라는 변수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1번 단계가 끝났으니까 2번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배포할 기능의 인덱스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인덱스를 j라고 정의하고 이 인덱스는 i 플러스 1번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j는 이미 정의됐으니까 j가 progresses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만 돌고 j뿔뿔을 하겠습니다. 이때 할 건 뭐냐면 j번째 기능이 day전만큼의 날짜가 지나갔을 때 개발이 완료돼서 배포할 수 있는지 혹은 배포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하는 조건문을 달아줄 텐데 progresses의 j번째에 dayjob에 곱하기 speed의 j번째를 더한 값, 즉 여태까지의 프로그레스의 dayjob만큼이 지나갔을 때의 총 프로그레스, 이 값이 만약 100보다 작다면, 즉 dayjob만큼의 날짜가 지나가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는 브레이크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 브레이크를 하고 18번째 라인에 왔을 때 j라는 값은 함께 배포할 수 없는 첫 번째 인덱스가 될 겁니다. 이 왼쪽 자료에서 봤을 때는 초록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answer에다가 add를 해줄 텐데 어떤 값을 해줄 거냐면 j에서 i를 뺀 값을 담아줄 겁니다. 함께 배포할 수 없는 첫 번째 인덱스에서 현재 기능의 위치를 빼주면 그 사이에 몇 개를 한 번에 배포할 수 있는지 그 차이 값을 담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줄 거는 i라는 값에다가 j
j-1이라는 값을 담아줄 겁니다. 이걸 담아주는 이유는 i와 j 사이에 있었던 기능들은 요 answer에 한 번에 배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i번째는 j에서 시작하길 원해서 j-1이라는 값을 담아주고, 그럼 그 다음 포문이 돌 때는 i 뿔뿔이 돼서 여기에 처음에 날짜를 계산하는 요 i번째 값이 이 전 포문에서의 j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예시를 보면 첫 번째 이 answer에 담기는 값은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값이 담기고, 마지막으로 돌았을 때는 2라는 값이 담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줄 건 뭐냐면 array list integer라는 형태의 answer라는 변수를 integer array로 변환해서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이런 array list를 하나 만들어 줄 텐데 얘를 answer의 사이즈만큼의 크기로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문을 마지막으로 하나 돌아서 i는 0부터 i가 answer의 사이즈보다 작을 때까지 i 뿔뿔을 하고, answer array에 i번째에다가 answer의 get i번째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포문은 한 번밖에 돌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시간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을 조금 더 세련되게 스트림이라는 걸 활용해서 짜볼 수 있을 텐데 그것까지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answer array를 지우고 answer로부터 스트림을 가져오고 걔를 map to int를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i의 int value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것을 to array를 해주면 정답이 int array 형태로 반환될 겁니다. 우선 스트림이라는 녀석은 컬렉션 혹은 배열 등의 저장 요소를 하나씩 참조하는 동작을 해줍니다. 즉 answer라는 array 리스트였는데 이걸 array 리스트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그 각각의 인티저 객체를 꺼내오는 함수가 스트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그럼 이 인티저 객체를 가져와서 나는 뭘 할 거냐면 map to int를 할 겁니다. 즉 int 형태로 바꿔줄 거다라는 건데,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 인티저 객체가 i라는 변수라면 그 i라는 변수에서 int value라는 함수를 갖고 int라는 값을 가져온다. 이 int value라는 함수는 인티저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요 i라는 인티저 객체를 하나 꺼내온 다음에 걔의 int value, 즉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int 값을 꺼내와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answer는 인티저의 array 리스트였고, 스트림을 하고 나니까 그 인티저 객체를 하나씩 꺼내온 스트림이 된 거고, 그 인티저 객체를 int 값으로 변환했으니까 여기까지는 int의 스트림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int의 스트림이 아니라 걔를 array 형태로 바꿔서 반환하는 거니까 .toArray를 해주면은 최종적으로는 int array를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해보면 이 문제는 q 형태의 문제였지만 q라는 자료 구조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q는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레스와 스피드라는 배열을 주어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인덱스 계산만 똑바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q 문제니까 꼭 q를 써야지, 혹은 스택이니까 꼭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써야지 라고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제가 했던 방식대로 어레이 리스트와 포문만 활용해서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좋은 풀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